언덕 위에 오래된 주택가가 있습니다. 저 멀리 고층 아파트가 솟아오르는 풍경 사이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홀로 서 있죠. 주변은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의 굉음이 마을을 울리는 와중에도 그 집만은 고요했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마당 작은 평상에 앉아 손때 묻은 사진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앨범의 페이지가 천천히 넘어갔고 노인의 주름진 손가락이 그 모서리를 붙잡았죠. 오늘도 시끄럽구먼. 최병철 노인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러보니 이제 동네에는 그의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옆집 김씨 아저씨가 살았지만 결국 보상금을 받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김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할아버지도 곧 떠나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다음 주까지 입금해 드릴게요. 재개발 사무실에서 온 젊은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뒤뜰로 향했습니다. 작은 정원은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죠. 햇살이 비치는 오후면 꽃들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철쭉과 장미, 들국화가 심어진 작은 화단이었지만 노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묻혀 있는데 최병철 노인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단 앞에 작은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죠. 그 위에는 3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어언 45년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비 오던 날 가족들이 탄 버스가 전복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절망감이란. 최병철 노인은 그날의 기억을 떨쳐내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철거 현장도 조용해지고 작업자들이 하나둘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창가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동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한 번의 설득이 있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 거야. 여긴 내 가족이 있는 집이니까. 최병철 노인은 오래된 라디오를 켰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일은 또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향했죠. 작은 물뿌리개로 꽃들에게 물을 주는 일상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구먼. 아침밥은 뭘 먹을까? 부엌으로 돌아와 간단히 밥과 된장국을 차려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죠. 최병철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 2명과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병철 어르신 되시죠? 오늘부로 최종 퇴거 통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일주일 후 강제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의 손에는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고개를 저었고 문서를 받아들지 않았죠. 내 집인데 어째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까? 난 여기서 살다 죽을 것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나섰죠. 어르신, 다른 주민들은 모두 이주하셨고 법적 절차도 끝났습니다. 보상금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병철 노인은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제안이었죠. 의외의 상황에 당황한 듯 했지만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내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차를 내오며 최병철 노인이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했죠. 이 집엔 죽은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시행사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픽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나요, 어르신? 그런 말씀으로는 철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뒤뜰로 안내했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죠. 여기 내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45년 전 장례식장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유골함을 받아 이곳에 묻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만 내 가족의 안식처는 지켜야겠습니다. 순간 방문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공무원은 당혹스러운 듯 서류를 뒤적였고 시행사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죠. 최병철 노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증명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최병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왔죠. 그 안에는 장례식장 영수증과 화장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소중히 보관해온 서류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합법적인 유골입니다. 다만 묘지로 등록하지 않고 집 정원에 모신 것이 불법이라면 그건 내 잘못이죠. 방문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공무원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른 이들도 따라 일어났죠.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통지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났고 최병철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매일같이 정원을 돌보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이웃들이 모두 떠난 고요한 동네에서 그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거 현장은 점점 그의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노인은 의연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구먼.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어. 정원에 앉아 아내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리고 있을 때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난 최병철 노인은 앞마당으로 향했죠.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최병철 어르신. 저는 주민센터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상황이 걱정되어 찾아뵈었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의아했지만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몇 달 만에 찾아온 손님이었죠. 차를 내오며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이 동네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이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청에서 철거 관련 회의가 있었어요. 어르신 상황이 언급되어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을까 해서요. 최병철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살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갑작스러운 관심이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지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실은 내 집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일, 그리고 가족들의 유골을 정원에 모신 사연까지.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지연은 진지하게 경청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여긴 무덤입니다. 내 아이들, 내 아내가 다 여기 있어요. 말을 마친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지연도 깊은 슬픔에 잠겼죠.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지연은 떠나기 전
노인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방법을 찾겠다는 약속이었죠. 최병철 노인은 오랜만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죠. 이지연이 소개했다며 최병철 노인의 사연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노인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단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을 정원에 모신 것이 불법이라면 그건 제 잘못이지만 이제 와서 그들을 다시 옮기는 건 저에겐 2번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기자는 진지하게 노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그는 최병철 노인에게 말했죠. 어르신의 이야기가 내일 신문에 실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최병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큰 개발 계획이었지만 이제 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조용히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듯 정원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병철 노인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45년간 지켜온 가족의 안식처 제목 아래 그의 사연이 상세히 실렸죠. 노인은 천천히 신문을 읽어내려갔고 자신의 삶이 활자로 옮겨진 모습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자가 약속대로 공정하게 상황을 전달했지만 세상이 이해해 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벨이 울렸지만 최병철 노인은 받지 않았죠. 그저 정원 의자에 앉아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에 잠겼습니다. 점심 무렵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노인이 나가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동네 주민들,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이었죠. 최병철 어르신,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가족들이 정원에 묻혀 있는 겁니까? 불법 매장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노인은 말없이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르신, 이지연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사회복지사 이지연이 구청 직원 한 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그들만 들이고 문을 닫았죠. 이지연이 구청 직원을 소개했습니다. 박 원장님은 문화재과 과장님이세요. 어르신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박 원장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인도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가족의 유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병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꽃들 사이에 작은 석재 표지석이 놓여 있었죠. 묘비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분명한 형태였습니다.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만약 여기 정말 유해가 있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행사 관계자들이 몇 명의 직원을 데리고 들어왔죠.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미 철거 계획은 확정됐고 불법 매장이라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죠. 내 가족이 잠든 땅입니다. 법이 어떻든 난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구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병철 노인의 사연이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회의실에는 구청장과 시행사 대표,
문화재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열띤 논쟁이 오갔고 결국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매장이 맞지만 인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판단합시다. 구청장의 말에 시행사 대표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일정을 미루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피합니다. 팽팽한 대립 속에서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최병철 어르신께서 제안하신 방안이 있습니다. 가족 유해를 정식 묘지로 이장하는 조건으로 그 자리에 작은 추모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지연에게 쏠렸습니다. 구청장이 관심을 보였죠. 추모공원이라. 한편 최병철 노인은 집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철거를 기다리는 장비들이 보였고 기자들은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이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구청에서 결정했습니다. 내일 문화재 전문가와 법의학 전문가가 와서 확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해가 확인되면 개발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최병철 노인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죠.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준비해야겠구먼. 밤이 깊어지고 노인은 가족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진지했죠. 모두 잘 될 거야. 우리 꼭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과 구청 직원, 법의학자와 문화재 전문가까지 여러 사람들이 모였죠. 최병철 노인은 정원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묻혀 있습니다. 꽃들은 제가 심었고 밑에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꽃과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고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멀리서 지켜보았죠. 약 1시간 후 전문가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정원 아래에서 3개의 작은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유골함이었죠. 조심스럽게 발굴된 항아리들은 흙을 털어내자 선명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미자, 우리 아들 최우진, 착한 딸 최서연. 최병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법의학 전문가가 유골함을 조사했습니다. 정식 화장된 유골임이 확인되었고 최병철 노인이 제시한 서류와 일치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시행사 측은 난색을 표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가 이어졌고 시민들의 여론도 최병철 노인의 편이었죠.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개발 계획은 재검토되었습니다. 유골함은 임시로 보관되었고 최병철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은 모두 파헤쳐졌고 흙더미만 남아 있었죠. 그때 이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청에서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재개발은 진행하되 정원 부지를 포함한 일부 구역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도 마련했고요. 최병철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이지연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추모공원에는 어르신 가족의 이름이 새겨질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바로 이 앞에 있어서 매일 찾아오실 수 있어요. 최병철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5년을 함께 해온 집과 정원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타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내 가족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다면. 다음 주 구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수정되어 최병철 노인의 가족을 기리는 별빛 추모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과했고 최병철 노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죠. 우리 사회가 개발만을 쫓다가 잊어버린 가치들이 있습니다. 최병철 어르신의 가족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최병철 노인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구청에서 마련해준 임대주택이었고 창문에서는 공사 중인 옛 동네가 보였죠. 집은 깨끗하고 따뜻했지만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헛헛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 집은 어떠니? 너무 높아서 무섭구먼.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지연이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최병철 노인의 표정이 전보다 환해 보였죠. 어르신, 추모공원 설계안이 나왔어요.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이지연이 꺼낸 도면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작은 기념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3개의 돌기둥이 있었고 각각에는 최병철 노인의 가족 이름이 새겨질 예정이었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만들어졌구먼. 내 가족이 좋아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최병철 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고 모두 환히 웃고 있었죠. 꿈속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기억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추모공원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최병철 노인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들이 노인을 막았지만 상황을 알게 된 현장 소장이 특별히 출입을 허가했죠. 노인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사 중에 발견된 유물이었죠. 최병철 노인의 집터에서 조선시대 도자기 파편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팀이 파견되었고 추가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곳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니. 이지연의 전화에 최병철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네. 집을 지을 때도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지. 그땐 그런 게 중요한지 몰랐지만 발굴 작업은 2달가량 이어졌습니다. 최병철 노인의 옛집터에서는 조선시대 마을 흔적이 발견되었고 문화재청은 이 지역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대폭 수정되었고 추모공원과 함께 작은 역사박물관도 건립되기로 결정되었죠.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최병철 노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완공을 앞둔 어느 가을날 최병철 노인은 이지연과 함께 추모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공사장 울타리가 거치고 아름다운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죠. 꽃들이 만발한 정원 중앙에는 3개의 하얀 대리석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각각에는 가족들의 이름과 사연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일이 개장식인데 미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지연의 말에 최병철 노인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평온했죠. 중앙광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별자리 모양으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밤이 되자 은은한 빛이 켜졌습니다. 별빛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밤에는 별이 빛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최병철 노인은 가족들의 기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네. 모두 고맙구먼. 이튿날 추모공원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최병철 노인은 주빈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소감을 전했죠. 내 가족이 잠든 땅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네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추억하길 바랍니다. 개장식 이후 최병철 노인은 매일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노인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최병철 노인은 평소와 같이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그는 가족들의 기둥 앞에 편지 한 장을 놓았죠. 그리고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원 관리인이 최병철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든 모습이었죠.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너희 곁으로 간다. 최병철 노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가족들이 잠든 추모공원에 함께 묻혔고 네 번째 대리석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죠.